배추다 그래서 무릉배추거든요. 무릉배추. 근데 배추가 약간 좀 뻣뻣하고 질겨요. 그 대신 단맛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릉배추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무릉배추를 인천도시농업 네트워크의 씨앗이음이라는 이제 소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성현영 팀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채종해서 나눠드린 거고요. 그리고 수세미 받으셨죠? 이렇게 납작한 수세미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수세미를 물에 담그면은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요. 근데 그게 이제 스펀지 같은 거야. 그래서 설거지용으로도 쓰실 수 있고, 여성분들 이제 화장하고 지울 때 그거로 쓰시면 돼. 그냥 물에 담그면 자연스럽게 이제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논바니움이라고 배현옥 선생님 저기 계시네요. 배현옥 선생님이 기증해 주신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이크 되나요? 저는 오늘 오장훈 감독님을 모시고 대화의 시간 사회를 맡은 유영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종씨드림의 인천토종학교, 또 부평토종학교, 인천도시농업 네트워크, 부평도시농업 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 시민협의회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인데요. 도시농업 활동 중에 이제 씨를 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씨 2개를 갖고 왔는데 그 2개 중에 하나씩 가져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 중에도 쇳불 뿔 시금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뿔 시금치는 인천 강화군에서 오랫동안 씨를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에 심으시면 되고, 봄에는 3월에서 4월 초에 이제 심으시면 돼요. 오장훈 감독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994년 푸른 영상에서 다큐멘터리를 시작해서 현재 충북 괴산에서 농촌과 농부에 대한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오장훈 감독님입니다. 괴산에서 인천까지 한 걸음으로 달려오신 감독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북 괴산에 살고요. 오정원입니다. 네. 박수소리가 좀 박수소리가 작고 박수 크게 치세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감독님과 관객 여러분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감독님, 그 모든 생명은 탄생과 소멸이라는 생명에게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씨앗도 생명이니까 걔네들도 이제 태어나서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영화를 보니까 파가 많이 나왔어요. 재래파죠, 재래파. 그거를 흔히 이제 조선파라고 얘기하고, 또 상추도 나왔잖아요. 토종 상추죠. 근데 영화에서는 토박이 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상추하고 파의 그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시나요? 씨 자체의 수명을 말씀. 그렇죠. 예, 씨앗의 수명. 그러니까 그 해마다 약간씩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게. 보통은 이제 계속 세대별 전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체로 그냥 보관을 잘하면 뭐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할 심어서 다시 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보통은 한 2년이나 3년 정도. 2년 하면 좀 약간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토종씨는 한 2, 3년 정도 가는데 발화율이 좀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종묘 회사에서 파는 씨는 수명이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토종 씨앗이 개량된 종자 회사의 씨앗보다는 현장 적응성이, 환경 적응성이 있기 때문에 씨앗의 수명이나 발효력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감독님께서는 독립영화나 이제 다큐 영화를 이렇게 찍으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런 영화를 시작하게 된 이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연출도 하시고 감독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다큐 영화가 초창기인 1995년도에 약속 하나 있어야겠습니다. 또 2001년도에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으로 가는 길, 2011년도에는 새로운 학교, 2012년도에는 나는 노래하고 싶어 등과 같이 사건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이런 독립영화나 다큐를 시작하시게 된 동기가 있다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제 감독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영화를 쭉 찍어오면서 느티나무까지의 과정, 감독으로서의 의식의 흐름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화를 찍으실 건지 여기까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1시간 이상 얘기해야 되는데. 네. 저는 2017년에 충북 괴산으로 귀촌했어요. 그 귀촌한 이유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2016년에 벽꽃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벽꽃 나옵니다. 한살림 TV에도 올라가 있고 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걸 이제 벼가 1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만들었어요. 그걸 만든 이유는 이제 뭐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이제 다큐멘터리를 시작하면서는 어쨌든 사회 문제 그리고 뭐 사람들의 인권 이런 민주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들에 많이 관심을 갖고 제작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좀 그 땅과 생명에 대한 것을 좀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점점 그런 질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뭘 먹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밥상에 또 내가 먹는 그 음식에 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뭘 먹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땅으로 가게 되고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에는 좀 우리가 밥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식량 자급률은 좀 떨어지고 비축미로서 이렇게 군량 전쟁 비축미로서는 많이 묶어놔 있긴 하지만 북한에서 기아에 허덕일 때도 우리 남은 그 쌀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쌀이 한편으로 남아 돌고 한편으로는 또 부족하고 이렇거든요. 요즘은 또 논도 다 없애요. 거의 논이 수익률이 너무 쌀이 많이 나온다 해서 논을 밭으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논은 그 가장 뭐 우리가 밥을 먹게 해주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종 다양성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일종의 습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온도 조절을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홍수를 막아주기도 하거든요. 논이요, 우리도 얼마 전에 계산해도 큰 홍수가 났는데 임산밭은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근데 논은 물이 넘쳐서 가고 금방 쑥 빠져버렸어요. 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홍수에도. 그리고 그만큼 물을 머금고 있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면서, 이게 좀, 반농반다의 깃발을 들었어요. 이 반농반다는 추측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반은 농사 짓고, 반은 다큐멘터리를 만들리라. 뭐 이러고 내려갔는데, 농사는 뭐, 농사 안 지어본 사람이 농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 농부들을 보면 너무 이제 존경스럽죠. 이제 그런 걸 좀 보면서 점점 농부와 농촌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변화가 하게 된 것 같고요. 이 작품은 2019년에 이제 괴산에서 최정포 농장을 하고 있는 우리 씨앗 농장을 보고 또 여기 안상희 대표님 만나면서 이 토종씨앗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 이거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또 농장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뭐 터미네이터 종자, 뭐 F1 종자, 뭐 자살씨앗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여기도 영화대 보면 바코가 옥수수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면서 이거는 우리 심으면 내년에는 근데 시장에서 한 뭐 이렇게 개량된 유전자 변형된 그런 옥수수는 하면 그 다음에 나요, 나기는. 근데 또 그 다음에도 나긴 나는데 요따만하게 좀 작게 이렇게 나고 금방 사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세대 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씨앗을 보관하는 게 저는 보관하는 게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관할 때는 이렇게 대표님 말씀하신 보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장 좋은 보관소는 땅 같아요. 땅에서 다시 심어주고 다시 올라오면 스스로 우리가 다시 그에 있는 씨앗을 다시 받아서 또 보관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면 그러면 그 땅에 적응된 그리고 지금의 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이 높아져 가요. 그러니까 작물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꾸로 이런 토종씨앗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씨앗이고 씨앗으로부터 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씨앗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막 뭔가 조작해서 변형 만들고 이렇게 하는 씨앗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있고 우리도 이 교육이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조금 공존하는 자연 생태계와 뭐 비인간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같이 공존하는 걸 같이 생각을 좀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 하지 못해서 아마존이 불타버리고 박쥐가 나타나고 이렇게 팬데믹이 오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영화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영화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씨 받는 거예요. 씨 받는 모습을 저렇게 많이 봤을까? 초중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씨 받고 같이 최종하는 거 이렇게 많이 심고 하겠는데 실제로 저렇게 이렇게 상추를 막 날리면서 후 불면서 키질하고 벼도 저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씨 받는 것 모습들을 한 번 좀 더 우리 여기 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좀 계속 보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씨앗 자체가 저렇게 아름답고 우리들이 조금 계속 관심 갖고 봐야 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긴 얘기인데 짧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영상 속에서도 이제 이렇게 상추씨 받으면서 씨가 내려오고 먼지가 이렇게 날리는 걸 섬세하게 찍으셔가지고 참 재주가 좋으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뭐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보다 관객님들을 직접 이렇게 지명해서 질문을 받고 감독님이 대답해드리고 하는 순서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명하는 것보다 감독님께서 지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 인천 토종학교 2기 박진선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이제 영화가 진행하는 방식이 좀 약간 뭐라 그러나 옛날에 약간 그러니까 나레이터도 변사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살리신 것 같고 그리고 영화가 약간 좀 톤 분위기가 약간 예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의 영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저 오쪽 끝에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딱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딱 그 자리에서 웃었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웃었고 이쪽은 안 웃었더라고요. 예. 이쪽에 소곤소곤 하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옛날 같은 느낌, 옛날 영화 같은 느낌이죠. 저도 약간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느티나무가, 그러니까 느티나무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농장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볼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저 느티나무는 이제 저기 안상희 농부가 지금 76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심은 거예요. 다 베내고. 또 괴산은 충북의 괴산 괴자가 나무 목자의 귀신 귀자예요. 나무 목자의 귀신기. 그래서 뭔가 이제 뭐 괴이한 이런 게 아니고 느티나무라는 뜻이에요. 괴자가 괴산이 느티나무가 많은 동네다 이런 뜻인데 그 느티나무를 이렇게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 늦게 티가 나는 나무. 늦게 티가 나는. 그거는 처음에 나무를 심으면 태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수령이 좀 올라갈수록 점점 이렇게 커가요. 뭐 대기만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토종씨앗도 그런 거 아닐까 지금. 물론 이제 이렇게 토종학교 열심히 전국적으로 토종학교도 굉장히 지역별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여성 농민들이 씨앗을 하나씩 소중하게 잘 보관하고 또 딸들에게 전해주는 그래서 이어져 나가고 있고 또 이게 현재 네트워크 돼서 이렇게 시드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많이 모여져 있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 안에서 토종씨앗은 아직도 태가 잘 안 나는 것 같거든요. 늦게 근데 늦게 티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변방에 있지만 늘 변방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심에 있으면서 거기에 말려들거나 거기 안에 안주하지 않고 변방에서 그 목소리를 계속 자신의 자체를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중심은 변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느티나무의 말로 느티나무가 여기를 본다면 그리고 이 느티나무의 나레이션은 미래에서 온 나레이션이에요. 좀 과거잖아요. 옛날
중국 괴산군에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하고 맨 끝에도 있었습니다로 끝나요. 처음에 있었습니다라고 시작할 때 아마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두 개를 한번 보셨을 때 느낌을 비교해 보세요. 처음에 있었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맨 끝에 있었습니다 하면 왠지 찜찜하셨을 것 같아요. 뭐지? 저렇게 그냥 놔두면 어떡해? 저걸 과거를 그냥 그 과거로 놔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이 농장에 또 혹은 우리가 토종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를 바꾸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관객분들 중에 그런 마음이 조금 드셨으면 저가 만든 거하고 좀 비슷하게 좀 맞았을 것 같고요. 그 나레이터 자체도 되게 마당극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옛날 분위기 예, 그런 톤으로 이렇게 한 거고. 근데 다만 좀 그렇게 뭔가 미래에서 온 사람이 좀 세더라도 그냥 너무 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언젠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나레이션이 불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걸 좀 가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그 춤추는 거는 뭔가 이렇게 좀 지금의 일련의 과정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싶었던 게 있고, 보통 이제 여신을 얘기도 하고, 나레이터는 남성인데 사실은 나오는 사람은 여성이잖아요. 근데 두 개가 뭐 같이 좀 어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 그 보듬고, 작물을 보듬고, 또 농부를 보듬고, 느티나무에 살고 있는 생명을에 대한 뭐 위로하기도 하고, 또 그런 씨앗들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잉태하기도 하고, 그게 또 우리가 이렇게 여기 느티나무 아래 세계에 사는 것 아닐까?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 만들면 좋겠다 해서 좀 춤을 추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옷은 그 나무를 형상한 옷이고요. 원래 이걸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어디 연극 갔다 봤더니 그렇게 나무 모습을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춤추신 분은 그 민족춤 하시는 오세란 선생님이라고 연세가 좀 되시는데 그분이 약간 그런 느낌의 뭔가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이 됐나요? 네. 그 영화와 관련해서 감독님한테 직접 얘기 들으니까 그런 깊은 뜻이 있었는데 웃었구나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정말 이게 한살림의 종자가 저분이 안 계실 때는 정말 있었다라고 이게 없어지는 건지 이 존폐 이게 그거를 살짝 좀 궁금해요. 그것 좀 알고 싶어요. 네. 여기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안상희 농부가 이제 그 아버님이 갖고 계셨던 거, 그 본인이 사셨던 땅을 이렇게 기증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일부를 기증한 거고 한 6대 4 정도 돼요. 그리고 한살림 조합원들이 출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땅을 구입해서 일종의 공공농장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씨앗을 잘 보관하고 운영하는, 그리고 이게 지금 운영이 되면서 여기 일하는 그 젊은 청년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명 왔다 가고 또 한 명 왔다 가고 또 한 명 왔다 가고, 이 영화가 마지막 끝날 때도 또 누군가가 왔었어요. 왔다가 한 2달 있다가 또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걸 상황을 보면서 한살림 연합에서도 이건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상근자 한 명을 이제 그 연합에서 인건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은 그 상근자 부부가 와서 같이 살고 있고요. 지금 주식회사 형태로 돼 있어서 안상희 농부가 뭐 대표는 아니고, 대표는 생산자 연합회 대표님이 당연직 대표로 이렇게 주식회사 대표로 이렇게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존폐 위기라기보다는 그걸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청년들이 이제 여기에 또 청년들이 만약 이 영화를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대학 등록금 갚아야 되고,
그리고 후계농이라고 청년들 농촌에 가면 정착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줘요. 그 농가에서 뭘 하려면. 근데 농자재 사는 비용만 인정이 되고 쌀을 못 사요. 부식비는 그것도 다 카드로 긁어야 되고. 뭐 이런 한계도 있고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정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땅을 주고 뭐 저리로 준다고 해도 그렇게 1억, 2억 이렇게 빚내가지고 그 빚 갚는데 10년 넘게 걸리고, 이거는 이게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부분 알고 계시는 거일 수도 있지만, 청년들이 이렇게 조금 여기서 뭔가 살기 되게 어렵다 경제적으로, 그것도 있고, 하나는 저는 치킨이 되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을 가장 읍내와 리에서 이렇게 보면 시하고 다른 거는 스타벅스가 있는 데는 시고요. 읍도 좀 되게 큰 데는 스타벅스가 있어요. 근데 군 단위의 읍에 면은 스타벅스가 없어요. 이게 꼭 스타벅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고 또 자기의 현대 문화는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음식 맛집도 가고 막 하는데, 농촌을 내려오면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맛집도 없지, 커피숍 없고, 뭐 또 이게 맛있는 커피숍도 없고, 그래도 뭐 극장도 한참 가야 다른 시까지 가야 돼. 괴산군은 극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안 가고 다 청주나 충주 쪽, 또 충주는 또 좀 청주보다 극장 시설이 안 좋아서 또 청주를 많이 가요. 이게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지만 문화적인 것도 충족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지역에서 이렇게 토종씨앗 지키기 이렇게 하는 것 중에 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아까 변방 중심을 얘기했는데 지역인 것 같아요. 지역 살림을 진짜 하고 있는가, 지역 안에 지역 커뮤니티를 하고, 요즘 뭐 이게 같이 연결되고 먹거리 시스템, 뭐 푸드 시스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농부가 한 것이 다시 학교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이게 지역 안에서 이렇게 그 식량이 이렇게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모든 게 서울과 경기도를 딱 이렇게 모아서 가고 모든 걸 여기 위로 수혈해 가는 구조, 이거는 그거 자체가 되게 위험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역 안에서 좀 지켜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선생님들 질문하신 것처럼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그게 감사한 거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기대를 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조금 뭔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안상희 농부님은 본인의 철학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한다. 내가 지킨 땅만큼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씨앗만큼은 나눠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신 분이고, 여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누구 오랫동안 있어도 떠나도 내가 그 사람을 더 많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더 사람들 뭐 이렇게 더 해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럴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이런 넘어서 지금 그 일을 하기에는 제가 자기 지금 본인이 하시는 것도 뭐 버거우시다 이렇게 하고요. 관심을 뭐 많이 가지면서 같이 각 지역별로 또 여기 농장은 또 농장대로 각자의 그 뭔가 부딪힘 갈등 상황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아쉽지만은 CGV 사장한테 문자가 왔어요. 영화관을 빼야 될 시간이 다가왔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그냥 빼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감독님한테 한 말씀 더 듣고 우리 퇴장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 제가 말을 오늘 많이 했나 보다. 아까 한 분 손 들었었는데 중간에 짧게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직접 지으신 농작물이 소출이 궁금하고요. 판매까지 혹시 하셨는지, 그래서 농부의 사이클을 다 경험하셨는지가 궁금해서요. 예. 계속 배우고 있고요. 내일은 저기 500평의 그 매주콩 홍밭에 가서 부직포를 걷어야 이 탈곡기가 들어올 수 있대요. 근데 뭐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분이 얘기 해주셨거든요. 벽꽃 찍었을 때 그 농부가 저한테 하신 얘기가, 오 감독은 농사를 지어서 뭔가 하는 것보다 농사 짓는 거를 조금씩은 해보고 경험해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또 작물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 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개봉이 10월부터인데 이제 개봉일이 이제 끝났어요. 거의 이번 주면 끝나고, 그래서 이제 100개
극장이라는 추진단을 시작하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 김충기 선생님도 같이 하시는데 극장을 좀 보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 골라서 좀 같이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많이 좀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에 영화 평점 이런 거 좀 많이 써주시고 나가실 때 여기 엽서가 있거든요. 10시간 엽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 장씩 가져가시고 농장 그 안내 리플렛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감독님이 우리 도시농부 같아요. 네, 아주 구수하고 좋았습니다. 자, 이제 이상으로 마치고요. 퇴장하겠습니다.